오늘 3월 27일 데이터 사이언스 동호회 코스 5 데이터베이스 앤 SQL for 데이터 사이언스 어드밴스드 SQL 시작 시간인데요. 어드밴스드 SQL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테이블 기본적인 SQL에 대해서는 그리고 DB의 종류 뭐 이런 거는 지난주에 다 했으니까 제가 어, 이제 다 알고 계시다고 보고 조금 이제 고급 기능들인데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어드밴스드가 아주 고급 기능은 아니고 근데 가장 많이 쓰이고 그냥 이것만 사실은 저도 뭐 이 기능 외에 더 어려운 기능은 별로 써본 적도 없고 특별히 그게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알면은 대부분의 그 필요하신 데이터를 핸들링 하는데 필요하신 코맨드는 다 거의 90% 이상 이거라고 보면 되시고요. 일단 셀렉트문에서 이거는 기본이니까 셀렉트 전체 그 컬럼들 데이터베이스 있는 컬럼들을 다 가져와 보겠다 하는 건 셀렉트 에스트리스크를 하면 테이블 네임 주고 에스트리스크 하면 거기에 테이블에 있는 그 컬럼들이 다 오고요. 그 다음에 특정 컬럼만 골라서 보겠다 그러면은 셀렉트하고 컬럼 네임을 주고 테이블 이름 주고 그럼 다 오고요. 그 다음에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불러오겠다 그러면은 셀렉트하고 뭐 에스터리스크나 컬럼 네임 주고 테이블 네임 주고 웨어절을 줘요. 웨어 클로즈라고 합니다. 웨어절에서 웨어 클로즈 또는 웨어절 거기서 이제 컬럼이 뭐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진 컬럼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건 나중에 제가 실제로 한번 실행하면서 실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웨어 조건은 딜리트나 업데이트 할 때도 똑같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특정 테이블에서 어떤 특정 레코드를 조건에 맞는 거를 내가 딜리트 하겠다 그러면은 딜리트 from 하고 테이블 이름 주고 웨어 조건을 주면 이제 싹 다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그 특정한 컬럼 조건에 맞는 그 컬럼의 값을 바꾸겠다 그러면은 업데이트하고 set라는 어, 저, 그, 코맨드가 있습니다. 코맨드라기보다 이거는 절이라고 해야 되겠네. 구문.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테이블 이름을 주고 set 다음에 특정 컬럼에 어떤 값을 주고 웨어 그 조건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값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하는 거는 테이블 이름에 인서트 into라고 주고 그다음에 value를 쭉 주고 그래서 요거는 코맨드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코맨드 라인에서 직접 쳐도 되고 요거를 다음 주에 조한숙님이만 발표하실 걸로 하는데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코딩을 해도 되고 이런 코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회하는 방법이 약간 이제 웨어 조건, 웨어절에서 조회하는 방법이 뭐 오화 조건, 엔드 조건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앞에는 똑같습니다. select, asterisk, from 아니면 column name from 하고 테이블 이름 주고 where 한 다음에 컬럼이 어떤 값이거나 컬럼 1이 또는 컬럼 1이 뭐 xx거나 yy거나 할 때 오화 조건을 쓰고 수 있고 이걸 간편하게 in이라는 오퍼레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where column 1 in 하고 이렇게 xxyy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컬럼 1이 요 값인 조건인 경우만 이제 셀렉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오화 조건이고 엔드 조건도 할 수 있는데 엔드는 오화하고 똑같이 문법상으로 똑같고 그냥 엔드로만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렬을 해야죠. 소트. 그래서 오더 바이입니다. 오더 바이. 그래서 셀렉트 에스터리스크하고 테이블 주고 그 정렬할 컬럼. 그래서 오더 바이하고 컬럼 이름을 주면 그 디폴트가 어센딩입니다. 오름차 순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림차 순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똑같이 하는데 오더바이 다음에 컬럼 이름 주고 디센딩 DESC를 주면 내림차 순으로 정렬이 돼서 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복된 값은 빼고 그래서 컬럼 1에 여러 가지 그 컬럼 1의 값들이 많이 중복이 돼서 중복된 값이 많다 그러면은 디스팅크트라는 게 있는데 셀렉트 디스팅크트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면은
이제 딱 하나씩만 나오죠. 하나씩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로의 개수가 레코드가 몇 개가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셀렉트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카운트라는 함수죠. 이게 카운트하고 별표를 해주면은 어, 테이블 네임로부터 from 테이블 네임 해서 별표 주면은 카운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웨어 조건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찬가지로 뭐 어떤 값보다 컬럼1이 크거나 어떤 그 이게 컬럼 1이 크거나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오타 같은데 컬럼 1으로 해야죠. 그래서 컬럼 1이 어떤 값보다 크거나 어떤 것보다 작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어, 그 범위를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between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게 컬럼 1이 돼야 between은 말이 되죠. xx와 y 사이면 어, 불러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룹 바이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룹 바이는 반드시 여기 카운트라든가 뭐 썸이라든가 에버리지, 미니멈, 맥시멈 이런 이걸 이제 애그리게이트 함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서 여러 개를 핸들링하는 함수, 그 함수하고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컬럼 1을 불러오는데 이 컬럼 1의 카운트를 그룹 바이 컬럼 1의 그 이제 값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값이 다르면은 다른 값으로 해서 그룹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른 값별로 그룹핑이 돼서 이제 카운트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 중에서도 어떤 그 값이 컬럼 1의 값이 뭐보다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컨디션을 이렇게 주고 싶으면은 해빙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추가로 하면은 조건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인 제가 보내드린 거에 깜빡 빼먹었는데 중요한 게 조인이죠. 그래서 SQL에 조인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얼핏 보면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집합이죠, 집합. 교집합, 합집합 무슨 뭐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일단 종류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집합의 종류를 다 할 수가 있는데 이쪽 인너 조인은 교집합이죠. A와 B의 공통된 부분을 이 공통된 부분이라는 게 이거 키 값으로 A가 갖고 있는 키 값과 B 테이블이 갖고 있는 키 값의 공통된 데이터만 가져와라 라는 게 이제 인너 조인이라는 거고 말하는 교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조인은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다 가져오는데 그 B 쪽에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그 정보도 같이 가져와라 라는 거고 여기는 왼쪽을 기준으로 레프트 조인을 하는데 이 B쪽과 공통되는 거는 제외하고 가져와라. 그 다음에 뭐 합쳐서 다 가져와라. 아우터 조인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공통된 부분은 빼고 가져와라. 그 다음에 라이트죠. 라이트 쪽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 레프트다 라이트다 하는 거는 그 우리가 그 SQL 문장의 첫 번째 써준 게 항상 레프트가 되고 두 번째 써준 테이블이 라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빼고 그러니까 레프트에 중복되는 걸 빼고 가져와라. 그다음에 라이트에 있는 거 다 가져와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 두 개 실제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 사용되는 거는 요 인너 조인하고 그다음에 요 레프트 조인 요 두 가지가 사실은 대부분 쓰이고 나머지 것들도 쓰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변형을 해서 다 이렇게 모든 요건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일 가장 많이 쓰이는 인너 조인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셀렉트하고 여기서 이제 그 바로라고 하는 그 테이블하고 론이라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인너 조인하는데 너무 이게 이름이 기니까 프롬하고 테이블 이름을 해줄 때 에일리어스를 해줬어요. 그래서 바로라는 거는 B라고 에일리어스를 주고 그다음에 론이라고 하는 테이블은 L이라고 에일리어스를 줘서 앞에서 B 테이블에 있는 바로 아이디 왜냐하면 두 개가 이름이 서로 겹치니까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니까 그거와 또 B 테이블에 있는 라스트 네임, B 테이블은 컨츄리, 그다음에 L 테이블, 론이라고 하는 L 테이블에 있는 똑같은 이름이죠. 바로 아이디 L 테이블 가져오고 L 테이블에서 론 데이터를 가져와라. 대출일을 갖고 오는데 바로
테이블과 그 론 테이블을 인너 조인을 한다. 근데 조건은 뭐냐면 B 테이블, B라고 되어 있는 바로 테이블에 있는 바로 아이디 요 키값과 L 테이블, 론 테이블의 바로 아이디 요 키값이 같은 것끼리 조인을 해서 가져와라. 공통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 테이블에는 우리가 1대 n의 관계잖아요. 1대 n. 그래서 요 바로 아이디와 바로 테이블 그 차입자죠. 차입자 테이블과 대출 테이블의 요 차입자 그 아이디는 포린 키로 해서 이 포린 키는 다른 1대 n 관계일 때 다른 테이블의 유니크한 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포린 키라고 제가 설명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 이 바로 아이디에는 없는 이 대출이라는 론 데이트라는 날짜까지 같이 한꺼번에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이거 읽어주고 이 키 가지고 두 번 읽어주고 SQL을 두 번 날리면 뭐 가져올 수는 있지만 번거롭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그 바로라는 테이블에는 없었던 론 데이트라는 그 데이터가 같이 한 번에 쿼리에서 이제 날라오는 게 인너 조인이고요. 그다음에 레프트 조인은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거는 뭐 다 똑같은데 이제 레프트 조인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요 두 개 그가 공통적인 거를 갖고 왔는데 이제는 여기서 다 오면서 여기 저기 그 이쪽에 없는 그 바로 아이디라는 게 여기에 론 테이블에 없는 경우에는 널 값으로 해서 다 가져오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만 하면 너무 지루하기만 하고 기억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샘플 다행히 이 HR 샘플 테이블을 IBM이 친절하게도 그 IBM 코스에 보면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핸즈온 랩해서 요거를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이죠. IBM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요걸 여기 설명 지금 보여드린 게 설명 자료고 요 SQL 문도 이걸 다 만들어 줘 있고 실제로 그걸 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숙제가 지난주에 누가 물어보셨더라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예,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IBM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긴 하지만 계속 써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보면 지금은 우리가 코세라 강의를 듣고 있어서 IBM 클라우드 환경을 계속 쓸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돈을 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거 나만의 별도의 그 데이터베이스 환경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이제 느끼실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MySQL 설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MySQL 워크벤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MySQL 워크벤치라고 보시면요. 여기 이제 다운로드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MySQL 워크벤치는 뭐 MySQL을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 통합 환경입니다. 통합 환경이고 이거 없이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시간 걸리시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요런 이제 타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MySQL 워크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 이제 MySQL이 당연히 설치가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커넥션을 하면 여기 이제 뭐 어떤 이름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자체가 로컬 호스트죠. 그 로컬 웹 환경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했다고 보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해놔서 제가 갖고 있는 로컬 SQL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들인데요. 그 실제로 제가 설치한 저의 이제 요 MySQL
요거는 그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죠. CLI. 여기서도 지금 모든 코맨드가 다 됩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지난주에 간단하게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 그럼 이제 요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인데 여기도 똑같이 보이죠. 보이고요. 지금 그 IBM이 그 제공한 게 이렇게 다 코맨드들을 만들어서 그 IBM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라고 한 거에 여기 SQL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크리에이트 하면 됩니다. 그냥 이거를 사실은 옛날 같으면은 요 문장들을 전부 여기다가 하나씩 이제 쳐주었을 텐데, 아, 일단 간단하게 한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크리에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테스트라고 하나 생겼죠. 테스트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항상 쓰는 게 이제 데이터 유즈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이제 테스트라고 하나 생겼고요. 여기서 테이블이 있냐면 지금 테이블 하나도 없죠. 방금 만들어서. 그럼 여기서 제가 요거를 한번 긁어서 IBM이 다 만들어준 거를 제가 쳤다고 치고 긁어서 여기다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화살표 두 번씩 누르면 화살표 누르면 이전 코맨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employee라고 나왔죠. 그래서 show columns in employees 하면은 이렇게 지금 테이블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편한 게 뭐냐면은 여기 테스트라는 게 아직 안 나왔네. 이거 리프레시를 해야 되나? 다시 한번 제가 커넥트 해볼게요. 테스트라고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테이블들을 아까 지금 하나는 엠플로이만 제가 그냥 시험관 계속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제가 했던 요령대로 테이블을 크리에이션 하면은 이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워크벤치를 쓰는 이 편리한 점이 여기에 테이블 데이터 임포트 위저드가 있어요. 요걸 하면 그 IBM이 그 엑셀 파일도 다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엑셀 파일을 그 대량으로 업로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열고 넥스트 하고 테스트 DB에 있는 엠플로이 테이블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임포트하게 트랑케이트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렇게 지금 입력하겠다는 거예요. 그 테이블로 벌크로 업로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쇼 로그스 하고 그냥 넥스트 하면 네, 데이터가 다 올라갔어요. 한번 볼까요? 아까 엠플로이 하나 나왔죠? 이제 방금 만들었던 건데 select from employee 이게 지금 방금 이 워크벤치에 의해서 업로드된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어,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가 있고 일단은 뭐 이거 하나하나씩 다 만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미리 HRDB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HRDB라는 거를 제가 유지를 할게요. 그 다음에 show tables면은 이게 우리 그 이제 예제에 나온 테이블들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들을 이용해서 쿼리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안 나오네. 워크벤치 설치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제가 보여드린 이제 화면 제가 이렇게 스크린 캡처했었고 여기 그 위저드라는 걸 쓰라는 거 굉장히 편하다 데이터 업로드 할 때
이렇게 했고, 자 이제부터는 실제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요 코리들을 한번 날려볼게요. 그래서 그 거기 그 IBM 요거 퀴즈에 나온 거예요. 퀴즈에 숙제죠, 숙제 홈워크에 그 어드레스가 엘긴이나 IL에 있는 모든 엠플로이를 조회를 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서 엠플로이 테이블 좀 보면 어드레스가 여기 뭐 IL 여기 아마 주소 같아요. 그래서 IL이라고 하는데 뭐 엘긴 IL이네. 엘긴 콤마 IL이라는 게 아마 여기 지명 같은데 여기 있는 거를 다 조회를 해봐라. 어떻게 할까요? 이때 여기 lik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 asterisk from employees하고 where 해서 컬럼 네임하고 like하고 퍼센트를 주면은 이거는 all이에요. all.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오던 any 캐릭터 뭐가 오고 이게 el긴 콤마 il로 끝나는 거를 컨트롤 C 하고 한번 붙여볼게요. 다 가져와라 요거거든요. 그러면은 like가 뭐였죠? 퍼센트 el긴 il 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검색 IBM 홈워크 하나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70년대에 태어난 모든 엠플로이를 조회하라고 나왔어요. 아까 그 엔드 조건, where에 엔드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select asterisk from employees where 그 birth date가 아마 B date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이때보다 70년 1월 1일 이전이면서 70년대니까 79년 12월 31일 사이인 사람들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를 예, 이렇게 birthday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IBM 또 홈워크에 이거를 비틴으로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써볼게요. 그 화살표 누르면 저거 다시 나타나니까 비틴 뭐였지? 왜요? 비틴 비틴 필요 없죠. 간단하죠. 이거와 이거 사이. 이거 뭐야? 아 섞었었네. B 데이트가 between 이거 플로이즈 B 데이트 between 뭐 틀리지? 왜요? 왜요? 이렇게 하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저도 이걸 매일 쓰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비트윈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더 바이 정렬하라는 거죠. 셀렉트 에스터릭 엠플로이에서 다 하는데 부속 코드별로 정렬을 해라.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예, 여기 그 DPT 아이디 여기다죠. 2577 이렇게 되죠. 이걸 만약에 역순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DS 디센딩 하면은 디센딩으로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다음번 호목이 뭐냐면 모든 엠플로이 조회 시 디파트먼트 아이디 역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부서 내에서는 라스트 네임 순으로 두 번 하는 거죠.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여기까지 제가 한 거 똑같이 하고 그게 라스트 네임을 또 디센딩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다음에 DSC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다음에 L 네임이죠. L 네임을 DSC로 콤마 빠져. 그러면은 여기서 D 이거로 디센딩 하면서 이게 영문수니까
T가 먼저 나오고 A가 마지막에 나왔네. 그래서 이걸 별로 디센딩 되는데 왜 W가 L name DUSC. 아, 그렇지. D 이게 다르죠. 이거 먼저 하니까 요 안에서 디센딩 됐고, 그다음에 요거 순으로 되니까 요 안에서 또 디센딩 됐고, 요 안에서 디센딩 됐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엠플로이 숫자 조회예요. 각 부서에 속하는 엠플로이의 숫자를 조회해라. 그룹 바이 쓰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 그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카운트를 하고 그것을 디파트먼트 아이디 그룹별로 카운트를 해서 가져와라. 조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예, 그룹 바이가 디파트먼트 아이디별로 그룹핑이 되고 거기서 카운트가 이제 나왔죠.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문제는 각 부서별 인원수하고 각 부서의 평균 급여를 조회하는데 그 평균 급여를 조회하라는 거죠. 이것도 제가 그 평균, 에버리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다 그룹 바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는 제가 좀 재밌게 이렇게 as 평균 급여라고 이름을 하나 줘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고 카운트하고 그다음에 셀러리를 에버리지를 하는데 요 이름을 평균 급여라고 보여주고 그룹 부서 코드별로 그룹 바이를 해서 보여줬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카운트라고 나왔잖아요. 컬럼명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보면 예, 여기 이제 이게 평균 이거 만약에 이걸 안 해줬으면은 에버리지라고 나올 거예요. 이거를 안 해주면 그러면은 에버리지 셀러리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오더바이 평균 급여 디센딩으로 한번 오더바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면서 에버리지 셀러리의 디센딩 월급 많이 받는 사람 순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 요거는 뭐냐 하면 인너 조인이에요. 그 5번 부서 소속인 모든 사람들의 이름하고 잡 스타트 데이트를 조회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아, 여기 보면 잡 스타트 데이트가 없어요. 잡 스타트 데이트는 어디에 있냐면은 다른 DB에 있습니다. 어느 DB에 있냐면 어, 잡 히스토리라고 하는 DB가 있네요. 잡 히스토리에 엠플로이 아이디가 있고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한 날짜가 있는데 여기 참 얘들이 좀 이제 짓궂게 약간 이렇게 약간 꼬은 것이 여기 똑같은 거 엠플로이에는 엠프 아이디라고 이름을 줬고 사실 여기는 엠플 아이디라고 줬어요. 사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항상 같은 거는 같은 이제 컬럼 네임으로 해야 되는데 일부러 아마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이제 인더 쪽이 나죠. 그래서 select f name, last name, start date 그런데 start date는 이제 아까 말한 잡 히스토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employee와 그다음에 인너 조인에서 잡 히스토리 테이블에서 갖고 오는데 이건 이제 에일리어스를 준 거고요. 이 mp id가 앰플 아이디하고 같은 걸 기준으로 인너 조인을 해라.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조인 됐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한 번의 쿼리로서 두 개의 테이블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다 가져왔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잡 타이틀까지 같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세 개의 테이블이 엮였네요. 그냥 뭐 어차피 나중에 실제로 다 한번 해보실 거니까 세 개의 테이블도 하면 된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잡 타이틀은 아마 다른 테이블에 있을 거예요. 잡 타이틀은 어디 있지? 잡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네요.
그래서 잡 타이틀 갖고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실습은 여기서 마치고 거기 걔들이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냥 하실래면 하시고 말래면 말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몰라도 되지만 조금 어디 가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안다고 하려면은 사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사용상의 중요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설계할 때 중요하신 부분인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무결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RDB, Relational Database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해야 데이터의 인테그리티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그 독립성, 그러니까 데이터의 무결성, 그걸 무결성이라고 그러는데 무결성이 결함 없는 성질이 보존되느냐 할 때 일단 엔티티 인테그리티 컨스트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체의 무결성인데 그 프라이머리 키 쉽게 얘기하면 말이 되게 어렵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프라이머리 키는 반드시 유니크해야 된다. 널 값을 가져도 안 되고 반드시 다른 거하고 구분될 수 있는 유니크한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그 엔티티 인테그리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조의 무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퍼런셜 인테그리티인데 이것도 그냥 쉽게 얘기하면 포린 키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1대 n의 관계일 때 바로 아이디가 바로 TV에서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였고 그 다음에 론 테이블에서는 당연히 뭐 론 넘버가 프라이머리 키겠지만 거기에 있던 이제 바로 아이디가 포린 키로 돼 있었잖아요. 이 포린 키는 유니크하지 않아도 돼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기 때문에 널 값을 가져도 되는데 반드시 포린 키가 참조하는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값이 있으면. 그래서 참조하는 프라이머리 키가 없는 엉뚱한 값이 있는 포린 키는 참조의 무결성을 깬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설계할 때 설계 미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도메인 컨스트레인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즈니스의 성격하고 관련된 건데 컬럼 값하고 무관한 값이 들어가면 안 된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넘버로 돼 있는 거에 뭐 캐릭터가 들어간다든가 데이트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무슨 캐릭터가 네임이 들어간다든가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도메인 컨스트레인트라고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널 컨스트레인트는 뭐 널 값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건데 이게 뭐 왜 들어갔지? 여기 not null. 잠깐만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not null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우리가 null constraint를 준 거예요. 이런 필드는 null. 지금 그 앞에 설명했던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크리에이션 할 때 여기 다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데시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까 도메인 컨스트레인트. 이 셀러리는 숫자만 들어올 수 있다. 이 컨스트레인트를 데이터베이스 를 생성할 때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죠. 거기서 다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 굉장히 플렉시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얼터라는 명령으로 테이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포린 키가 없었는데 추가로 넣고 싶다 그러면은 다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 아까 말한 레퍼런셜 인테그리티를 지켜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